오늘도 바람이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람이 가는 길을 따라 흘러온 오늘의 사연도 잘 들어주시고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선아연, 올해 29입니다. 회계법인 직원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지만 사실상 정규직들의 잡무를 처리하는 사람이죠. 아침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해도 월급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도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동생의 치료비가 매달 200만 원씩 나갔고 어머니가 떠안은 빚은 3천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그날도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동생 나윤이는 침대에 누워 조용히 웃어주었어요. 언니 오늘도 고생했지? 그 미소를 보면 힘이 났습니다. 하지만 병실을 나오는 순간 전달받은 청구서를 보고 다리에 힘이 풀렸죠. 이번 달 치료비가 또 밀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선아연 씨 맞으십니까? 차분하면서도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전화 너머의 남자는 자신을 윤태훈의 비서라고 소개했어요. 윤태훈.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사장님께서 나연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오후 3시, 장소는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끊긴 전화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윤태훈. 재벌 3세이자 윤성그룹 계열사 대표. 그 사람이 왜 저 같은 사람을 찾는 걸까요? 다음 날 강남 한복판의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윤태훈을 만났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을 입은 그는 30대 후반의 나이답지 않게 날카로운 인상이었어요. 앉으세요. 명령조였습니다. 마치 부하 직원을 대하듯 했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저와 1년간 계약 결혼을 해주십시오.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제 이미지 개선이 필요합니다. 최근 스캔들로 주가가 떨어졌고 이 사회에서 압박이 들어오고 있어요. 안정적인 가정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태우는 테이블 위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1년만 계약 부부로 지내주십시오. 대가는 5억 원입니다. 5억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동생 치료비, 어머니 빚, 제 미래까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욕감이 밀려왔죠. 제가 그렇게 만만해 보입니까? 만만하다는 게 아닙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거래고 저에게도 필요한 거래예요. 태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정 소모 없이 깔끔하게 끝낼 수 있는 계약입니다. 저는 서류를 밀쳐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그런 식으로 돈을 벌 생각이 없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하지만 나가는 제 등 뒤로 태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제 명함 놔두고 갑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동생의 상태가 악화되어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비용은 1,000만 원.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습니다. 잔액은 150만 원. 대출도 더 이상 받을 수 없었죠.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윤태훈의 명함을 손에 쥐고 또 쥐었어요. 5억. 그 돈이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하지만 제 자존심은요? 제 삶은요? 며칠 뒤, 저는 다시 그 호텔 라운지에 앉았습니다. 태우는 예상했다는 듯 미소 지었어요. 현명한 선택입니다. 계약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읽었어요. 1년간 부부 행세, 공식 석상 동행, 이혼 후 연락 금지 등 차갑고 명확한 조항들 뿐이었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생의 얼굴이 떠올랐죠. 저는 이름을 썼습니다. 선아연. 계약 성립입니다.
태우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고 딱딱한 손이었습니다. 마치 기계 같았죠. 그날 밤 통장에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숫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기쁨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이제 동생을 살릴 수 있다는 안도감과 제 자신을 팔았다는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 계약은 단순히 돈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윤태훈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10년 전 제 가족을 무너뜨린 그 진실을 향해 가고 있었죠.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혼인신고만 했죠. 태우는 형식적인 행사는 불필요하다고 잘라 말했어요. 저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가짜니까요. 본가에 들어가는 날, 저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 최소한의 화장. 며느리처럼 보이려 애썼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기만 했습니다. 차 안에서 태훈이 말했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까다로운 분이지만 당신은 계약직 직원일 뿐이니까 1년만 버티면 됩니다. 계약직 직원.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맞습니다. 저는 고용된 사람일 뿐이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규모였어요. 정원만 해도 축구장 2개는 되어 보였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확 밀려왔어요. 에어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던 여자, 태훈의 어머니 하정자 때문이었죠.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분은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고 계셨습니다. 짙은 버건디 립스틱, 정갈하게 올린 머리. 우아해 보였지만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어머님, 인사드립니다. 선아연입니다. 제가 고개 숙여 인사하자 하정자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앉아봐요. 명령조였습니다. 저는 태훈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소문은 들었어요. 돈 받고 들어온 여자라고. 하정자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5억이면 싸게 산 거네요. 요즘 강남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되잖아요. 모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계약서에 서명한 순간, 이런 순간들을 각오했으니까요. 돈 받고 들어온 여자에게 우리 집안 이름을 쓰게 해? 하정자는 태훈을 쳐다봤습니다. 태훈아, 내가 아무리 이미지 개선이 필요해도 이건 아니지 않니? 어머니, 태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결정. 하정자는 코웃음 쳤어요. 사랑 없는 결혼이 얼마나 가겠어?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사랑이 없어도 지킬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정자가 저를 쳐다봤어요.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이름은 빌리지만 인격은 빌리지 않습니다.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태훈도 옆에 서 있던 가정부도 숨을 죽였어요. 하정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돈을 받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제 자존심까지 판 건 아닙니다. 탁! 하정자가 커피잔을 테이블에 내리쳤습니다. 커피가 튀어 테이블볼을 적셨어요. 그리곤 곧이어 커피잔을 벽으로 던져버리며 말했죠.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어요. 충격이었죠. 아마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들었을 겁니다. 어머니, 태훈이 일어섰습니다. 나연 씨, 방으로 가세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뒤돌아 나가는데 하정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훈아, 당장 저 여자 내보내! 복도를 걸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아팠지만 눈물은 참았습니다.
울면 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중간쯤에서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단정한 정장, 검은 뿔테 안경. 태훈의 비서 김도연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낯익었어요.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첫날부터 힘드시겠어요. 도연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견디실 수 있을 겁니다. 선아연 씨니까요. 그 말이 묘하게 걸렸어요.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아는 사이인가요? 아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뵙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제 방은 저택 2층 끝에 있었습니다. 넓고 깨끗했지만 차갑게 느껴졌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이 내려다 보였죠. 아름다웠지만 제게는 감옥 같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동생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언니 오늘 검사 잘 받았어. 걱정 마.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이 모든 게 나윤이를 위한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방으로 가져다 주었어요. 가족과 함께 먹을 자격이 없다는 뜻이었죠.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1년, 365일, 견딜 수 있을까? 그때 누군가 문을 노크했습니다. 나연 씨, 태훈의 목소리였어요. 문을 열자 태훈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사과하세요. 무엇을요? 말대꾸한 것. 태훈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겁니다.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죠. 예의요? 저는 웃었습니다. 커피 잔을 던지는 게 예의인가요? 어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어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으시니까. 그럼 저는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모욕당해도 되나요? 돈 받았으니까. 태우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계약입니다. 감정 소모하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이게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5억을 받은 대가였죠. 그날 밤부터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히기 위해 긴 시간을 준비해온 복수의 시간이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본가에서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저는 유령처럼 지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는 태훈을 배웅하고, 낮에는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면 혼자 식사했습니다. 하정자는 절 보면 고개를 돌렸고 태우는 필요한 말 외에는 하지 않았죠. 그날도 똑같았습니다. 저녁 8시 방으로 저녁 트레이가 올라왔어요. 가정부 이모가 조심스럽게 놓고 가셨죠. 혼자 밥을 먹는 게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트레이를 문 앞에 내놓았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2층엔 제 방밖에 없었으니까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동생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나윤이는 어땠을까? 치료는 잘 받았을까? 그때였습니다. 문틈으로 하얀 종이 한 장이 밀려 들어왔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엔 아무도 없었어요. 종이를 집어 들었습니다. 손으로 쓴 글씨였습니다. 내일 밤 11시 정원 뒤편 창고 혼자 오세요, 도연. 심장이 뛰었습니다. 김도현. 태훈의 비서이자 계단에서 마주쳤던 그 남자. 왜 절 찾는 걸까요? 다음 날은 길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수없이 확인했어요. 저녁이 되고 밤이 되었습니다. 10시 50분.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들키면 안 됐어요. 현관을 지나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달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정원 뒤편으로 걸어갔어요. 작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도연이 서 있었어요. 오셨네요. 왜 절 부르신 거죠? 저는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이 집안에 들어온 이유를 알아. 나 아직 기억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나연아, 도연이 안경을 벗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과거가 밀려왔어요. 10년 전 대학교 캠퍼스 도서관 앞 벤치, 그때 제 옆에 앉아 있던 남자. 도연 오빠? 오랜만이야. 도연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못 알아볼 줄 알았어. 저는 뒤로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어떻게, 왜 여기에? 너랑 같은 이유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복수하러 왔어. 복수.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응.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윤태훈과 계약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비서로 들어왔어. 3년 전부터 준비했어.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면 내가 거절했을 거잖아.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했겠지. 그게 너니까. 맞았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을, 윤태훈의 아버지 윤철호가 저지른 비리를, 아버지가 그 비리의 희생양이 되어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는 걸. 10년 전 그날, 도연이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윤철호의 비자금 조성을 거부했어. 회계사로서 양심을 지키려고 했지. 그런데 윤철호는 내 아버지에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어. 횡령 누명을 씌우고 증거를 조작했지.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날 밤, 아빠 잘못도 아닌데, 아빠를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하셨던 말이 생각났죠. 그 비자금 장부 원본이 아직 이 집에 있어. 문서 보관실에. 도연이 말했습니다. 윤철호는 증거를 없앴다고 생각하지만 100억 본이 남아있어. 내가 확인했어. 어떻게? 3년 동안 기회를 노렸어. 윤철호가 출장 간 사이에 보관실에 들어갔지. 하지만 꺼낼 순 없었어. CCTV가 너무 많아. 도연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젠 달라. 네가 있으니까. 손이 떨렸습니다. 따뜻했어요. 10년 만에 느끼는 온기였습니다. 대학 시절, 도연은 제 연인이었어요.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고 캠퍼스를 걸으며 미래를 꿈꾸던 사람.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모든 걸 끊었습니다. 도연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끊었죠. 미안해요. 그때 연락 끊어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해해.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아팠을 거야. 혼자서 감당하기엔.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무너져 내렸어요. 오빠, 저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고,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손가락질했어요. 어머니는 빚에 쓰러지셨고, 동생은 병들었죠. 알아. 도연이 저를 안았습니다. 다 알아.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거야. 한참을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도연의 품에서 1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어요. 진정하고 나서 도연이 말했습니다. 계획이 있어. 내가 며느리니까 보관실 출입이 가능해. 명분만 만들면 돼. 어떻게요? 윤철호 생일이 다음 달이야. 하정자가 분명 파티를 열 거야. 그때 혼란을 틈타서 들어가는 거지.
도연은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장부를 복사해. 원본을 가져올 순 없어. 하지만 복사본만 있어도 충분해. 저는 USB를 받아 들었습니다. 작고 차가운 플라스틱 조각. 하지만 이게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열쇠였어요. 조심해. 윤태우는 겉으론 무심한 척하지만 눈치가 빨라. 절대 들키면 안 돼. 알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빠는? 난 계속 비서로 있을 거야. 내 뒤를 봐줄게. 도연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연아, 우리 반드시 성공하자. 내 아버지를 위해서. 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창고를 나와 방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손 안에 USB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무게는 몇 그램도 안 되지만 10년의 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에 들어와 USB를 서랍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봤어요. 아버지, 조용히 불렀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 진실을 밝힐게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점점 이 집의 리듬에 익숙해졌어요. 하정자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지만 노골적인 모욕은 줄었습니다. 태우는 바쁜 사람이었죠.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들어왔어요. 마주칠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어요. 태훈이 저녁 7시에 들어왔습니다. 나연 씨, 계단을 올라가려던 저를 불렀어요. 오늘 저녁 회식이 있습니다. 같이 가시죠. 회식이요? 계열사 임원들 모임입니다. 부부 동반이에요. 태훈은 시계를 봤습니다. 1시간 후에 출발합니다. 준비하세요. 처음으로 밖에 나가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옷장을 뒤졌어요. 결혼 후 하정자가 보내준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비싼 옷들이었죠. 검은색 원피스를 골라 입었습니다. 화장을 하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제 모습이 비쳤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태우는 태블릿으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형식적인 자리예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네, 그냥 웃고 있으면 됩니다. 질문 받으면 짧게 대답하고요. 저는 인형이 된 기분이었어요. 전시용 아내, 웃는 기계. 레스토랑은 강남의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룸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중년의 남자들과 그들의 아내들. 저희가 들어서자 모두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윤 사장님. 인사가 쏟아졌어요. 태우는 능숙하게 악수를 나눴습니다. 소개합니다. 제 아내, 나연입니다. 한 임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입꼬리가 아팠어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술이 돌기 시작했어요. 임원들은 태훈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적, 주가, 경쟁사.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내들도 저를 관찰했습니다. 품평하는 눈빛이었어요. 나연 씨는 어디 출신이세요? 한 아내가 물었습니다. 평범한 집안입니다. 대학은요? 지방 국립대 나왔습니다. 아, 그 아내는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사랑은 위대하네요. 비꼬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참았어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술자리는 길어졌습니다. 태훈도 점점 취해갔어요. 얼굴이 붉어지고 말이 많아졌습니다. 사장님, 결혼 생활은 어떠세요? 한 임원이 물었습니다. 좋죠. 안정적이에요. 태훈이 웃었습니다. 안정적. 참 적절한 단어였어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는 계약적인 관계를 표현하기엔 2차를 갔습니다.
바였어요. 어두운 조명, 시끄러운 음악. 저는 구석에 앉아 물을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안 됐어요. 정신을 놓치면 안 됐으니까요. 태훈이 다가왔습니다. 많이 취한 상태였어요. 나연 씨, 물만 마셔요. 제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네, 술은 못해요. 그래요? 태우는 자기 잔을 비웠습니다. 나도 원래 못했는데 이 일 하다 보니 늘었어요. 처음으로 사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술에 취한 얼굴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나연 씨, 태훈이 말했습니다. 솔직히 궁금해요. 당신은 왜 나 같은 놈이랑 결혼했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태훈이 제 눈을 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모르는 걸 제가 알고 있어서요. 뭔데요? 언젠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나가 있을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식혔어요. 방금 한 말이 위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참을 수 없었어요. 거짓말만 하는 게 지겨웠습니다. 나연 씨, 도연의 목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도연이 서 있었어요. 오늘 비서로 따라온 거였죠? 괜찮아요? 네. 조심하세요. 도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술이 취하긴 했지만 눈치는 예민해요. 알아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태우는 잠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자는 모습은 평화로웠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에겐 소중한 사람이겠죠. 하지만 제게는 복수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문의 일원. 집에 도착했습니다. 도연이 태훈을 부축해 방으로 데려갔어요. 저는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봤어요. 오늘 하루도 연기했습니다. 며느리 역할, 아내의 역할, 지쳐갔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 하정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드물게 아침 식사 자리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제 회식은 어땠어요? 하정자가 물었습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임원 부인들이 말하더군요. 당신이 얌전하다고. 하정자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나마 망신은 안 시켰네요. 칭찬 같지 않은 칭찬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주가 시아버지 생신이에요. 하정자가 말했습니다. 파티가 있을 겁니다. 제대로 준비하세요. 손님이 많을 테니까. 생신 파티. 도연이 말했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 주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파티 준비를 도왔어요. 아니, 도운 척했습니다. 실제로는 저택 구조를 파악하고 문서 보관실 위치를 확인했죠. 1층 서재 옆 비밀번호로 잠긴 문이었습니다. 비밀번호는 내가 알아냈어. 도연이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윤철호 생년월일이야. 1955년 3월 12일 오후 03일이. 파티 당일이 왔습니다. 저택은 손님들로 가득했어요. 재벌들, 정치인들, 유명인들. 샴페인이 돌고 음악이 흘렀습니다. 저는 검은색 이브닝 드레스를 입고 태훈 옆에 서 있었어요. 잘 부탁해요. 태훈이 작게 말했습니다. 오늘만 잘 넘기면 돼요. 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드레스 주머니 안에 숨겨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녁 9시쯤 케이크가 나왔어요. 모두가 윤철호를 축하했습니다.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서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서보관실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550312.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두웠습니다. 불을 켰죠. 벽면 가득 서류함들이 있었어요. 어디 있을까? 도연이 말한 장부는?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계약서들, 회계 장부들, 1998년, 1999년, 2000년, 2015년. 아버지가 돌아가신 해였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불빛이 들어왔어요. 뭐 하는 거예요? 태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태훈이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물어봤잖아요. 뭐 하는 거냐고. 태훈이 다가왔습니다. 여긴 출입금지 구역이에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태훈의 눈이 제가 든 파일로 갔습니다. 2015년 회계장부.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파일을 빼앗아가 페이지를 넘기더니 멈췄어요. 이게 뭐예요? 당신 아버지가 숨긴 비자금 장부예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가 거부했던 바로 그 장부. 당신 아버지? 태훈이 저를 봤습니다. 서진우. 그분이 제 아버지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횡령 누명을 씌워서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요. 태훈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게 무슨...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다 여기 있어요. 당신 아버지의 비자금, 뇌물, 횡령. 전부요. 그래서 나랑 결혼한 거예요? 태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수하려고? 진실을 밝히려고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걸. 역시 돈 때문에 결혼한 거였군. 태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니, 돈보다 더한 거였어. 복수였어. 당신이 뭘 알아요? 제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어머니는 빚에 쓰러지고 동생은 병들었어요. 저는 19부터 혼자 일했어요. 태우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봤어요. 낯선 사람을 보듯. 나가요. 태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짐 싸서 나가라고요, 당장. 태훈은 돌아섰습니다. 계약은 파기합니다. 받은 돈 돌려주세요. 안 돼요.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끝났어요. 태훈이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당신이 끝낸 거예요. 그는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실패했습니다. 들켰어요. USB는 아직 비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복사하지 못했죠. 울었습니다. 소리내서 처음으로. 10년을 준비한 일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나연아,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들었어. 괜찮아? 실패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 끝났어요. 아니야. 도연이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아직 방법이 있어. 무슨 방법이요? 윤태훈. 그 사람을 설득하는 거야. 진실을 보여주면 달라질 거야. 불가능해요. 절 내쫓으려고 해요. 시간을 벌어.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내가 뭔가 생각해 볼게. 그날 밤, 저는 방에서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원래 제 것이 별로 없었으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없는 밤이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실패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은 여전히 그 서류함 속에 있었고, 저는 아직 이 집 안에 있었으니까요. 새벽녘, 문이 열렸습니다. 태훈이었어요. 나연 씨,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만 있어요. 그리고 나가세요. 알겠어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태훈의 눈빛이 흔들렸다는 걸, 분노 뒤에 뭔가 다른 감정이 있었다는 걸.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저는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든 건 USB. 비어있는 이 작은 것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 시간에. 문을 열자 도연이 서 있었습니다. 나와. 다급한 목소리였어요. 복도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태훈이 서재에 있어. 장부를 보고 있어. 밤새 보고 있었어. 왜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건 기회야. 도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봐. 지금. 심장이 뛰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진실을. 내 진심을 보여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서재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태훈이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펼쳐진 장부들,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왜 왔어요? 저를 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요. 할 말, 태훈이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더 할 말이 남았어요? 저는 그의 앞에 섰습니다. 당신 아버지 때문에 제 아버지는 목숨을 끊었어요. 2015년 6월 3일, 제가 20살 때였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아침 아버지는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아빠는 잘못한 게 없다고.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다고. 태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어요. 경찰이 왔어요. 횡령 혐의로 아버지를 데려갔죠. 증거가 있다고 했어요. 아버지 명의의 비자금 계좌, 매물수수 기록, 전부 조작된 거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회사는 아버지를 해고했고, 언론은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었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복수하려고 온 거잖아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인정했습니다. 증오했어요. 윤 씨 집안 전부를. 하지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알았어요. 당신도 피해자라는 걸. 무슨 소리예요? 당신도 아버지의 죄를 모르고 살았잖아요. 저는 장부를 가리켰습니다. 이걸 보고 충격받은 것처럼. 태우는 장부를 내려다봤습니다. 밤새 봤어요. 이 더러운 기록들을. 목소리가 잠겼어요. 제 아버지가 이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알았으면 어땠을까요? 막았겠죠. 태훈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아버지를 서진우 씨를 지켰을 거예요. 처음으로 태훈의 눈에서 진심을 봤습니다. 후회, 죄책감, 슬픔. 늦었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어요. 뭐려? 진실을 밝히는 거요. 저는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장부를 복사하세요. 그리고 언론에 공개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문은 무너져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가문이에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거짓 위에 세워진 집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태훈은 한참 USB를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었어요. 줘요. USB를 건넸습니다. 태훈은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들을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진행률이 올라갔어요. 10%, 30%, 50%. 왜 이러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옳은 일 같아서요. 100% 복사 완료. 태훈이 USB를 빼서 제게 건넸습니다. 가져가요. 그리고 하세요. 해야 할 일. 당신은요? 저는 벌을 받아야죠. 아버지의 죄를 대신.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요. 태훈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족이잖아요. 죄도 함께 짊어지는 거. 그 순간 태훈이 달라 보였습니다. 차가운 재벌이 아니라 그냥 한 사람으로. 나연 씨, 태훈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도 될까요? 네. 저와의 결혼이 전부 거짓이었나요? 순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이었다고 말해야 했어요.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달 동안 느꼈던 감정들이 떠올랐어요. 회식 자리에서 취한 태훈, 아침마다 넥타이를 고쳐매던 모습, 가끔 보여준 쓸쓸한 미소. 처음엔 그랬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르겠어요. 태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와 USB를 봤어요. 10년을 기다린 증거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할 일은 하나. 세상에 알리는 것. 오전 10시, 저는 신문사에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파일과 함께 제 이야기를. 서진우의 딸이 쓰는 고발장. 오후 2시, 기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팩트체크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나갑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해냈습니다. 드디어 그날 밤 태훈이 제 방으로 왔습니다. 내일 기사 나오죠? 네, 그럼 전 끝이네요. 회사에서 해임되고 아버지는 구속되겠죠. 죄송해요. 사과하지 마세요. 당신이 한 일은 옳은 일이에요. 하지만 나연 씨, 태훈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 덕분에 처음으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돈이 아니라 양심으로 사는 것.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하지만 되려고 노력할게요. 태훈이 웃으며 나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가 떴습니다. 윤성그룹 비자금 스캔들, 10년 만에 드러난 진실. 메인 포털 일면이었어요. 저택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고 경찰이 왔어요. 윤철호는 긴급 체포됐습니다. 하정자는 오열하며 쓰러졌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저택을 나왔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끝났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켠이 아팠습니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어요. 그저 쓸쓸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세상이 뒤집혔어요. 윤성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이 전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를 켤 때마다 뉴스에서 윤 씨 집안 이야기가 나왔어요. 저는 원룸에 있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 몇 벌, 책 몇 권. 10년을 준비한 복수는 끝났는데 제 인생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도연이었습니다. 나연아, 뉴스 봤어? 네, 윤철호 구속됐어. 뇌물, 횡령, 증거인멸 교사. 형량이 최소 10년은 나올 거래. 도연의 목소리는 밝았어요. 해냈어, 우리. 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왜 그래? 기분 안 좋아?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겼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럴 수 있어. 복수는 원래 그래 끝나고 나면 허무한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 비였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연아,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뉴스에서 봤어. 내가 한 거구나. 죄송해요, 엄마. 말 안 하고. 미안할 게 뭐 있니? 아빠가 기뻐하실 거야. 내가 아빠 명예를 되찾아 줬으니까.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저 잘한 거 맞죠? 그럼 잘했어, 우리 딸. 병원에 갔습니다. 나윤이를 보러. 동생은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언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 언니가 영웅이더라. 영웅은 무슨. 저는 웃었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 한 거야. 대단해. 나윤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도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그랬으면 좋겠다. 병원을 나오는데 낯익은 차가 서 있었습니다. 태훈의 차였어요.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태훈이 앉아 있었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 대신 평범한 티셔츠, 면도도 안 한 얼굴. 타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왜요? 할 말이 있어요. 차에 탔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훈이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한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둘이 나왔어요. 강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태훈이 말했어요. 회사에서 해임됐어요. 당연한 거죠.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미안해요. 사과하지 말라니까요. 태훈이 웃었습니다. 제 아버지 잘못이에요. 그래도 나연 씨, 태훈이 저를 봤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진실을 알려줘서요. 평생 거짓 속에 살았어요. 아버지가 훌륭한 사업가라고 믿었죠. 근데 알고 보니 범죄자였어요.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어요. 태훈이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알아야 했어요. 진실을. 한참 강을 봤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그저 강물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정신적 충격이래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병문안 가도 될까요? 원하세요? 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말이 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하정자는 VIP 병실에 누워 계셨어요. 많이 여위셨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창백했어요. 누구냐? 하정자가 물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얼굴을 돌렸어요. 나가. 어머님, 저는 침대 옆에 섰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하정자가 비웃었습니다. 넌 우리 집안을 무너뜨렸어. 사과로 되는 게 아니야. 알아요. 하지만 해야 했어요. 제 아버지를 위해서. 내 아버지, 하정자가 저를 봤습니다. 서진우 씨. 아버님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사람이요. 하정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눈물이 눈에 맺혔어요. 전 어머님을 미워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피해자니까요. 남편의 죄를 몰랐으니까. 알았어도 막지 못했을 거야. 난 그런 용기가 없는 사람이야. 이제라도 괜찮아요. 뭐가? 하정자가 저를 봤습니다.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짜 용기예요. 하정자는 한참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연아,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안하구나. 네. 너한테 했던 것들. 하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돈 받고 들어온 여자라고, 우리 집안 이름 쓸 자격 없다고. 그렇게 무시했잖니.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하정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옳은 일을 했어. 난 틀렸고.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평생 권력과 돈만 믿고 살았어. 사람은 안 봤어. 그게 얼마나 비겁한 건지 이제야 알았구나. 처음으로 하정자에게서 인간적인 모습을 봤습니다. 권력자가 아니라 그냥 늙은 여자, 남편의 죄로 무너진 연약한 사람. 어머님,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이 나이에 하정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이는 상관없어요. 진심이 중요하죠. 하정자는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고맙구나. 이런 나한테도 따뜻하게 대해줘서.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태훈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사과하셨어요. 진심으로. 저는 말했습니다. 어머니가요? 태훈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사람은 변해요. 아픔을 겪으면. 저는 웃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나연 씨, 태훈이 말했습니다. 전 이제 뭘 해야 할까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태훈이 하늘을 봤습니다. 평생 정해진 대로만 살았거든요. 재벌 아들로, 후계자로. 그럼 이제 찾으세요. 진짜 당신을. 태훈은 저를 봤습니다. 당신도요. 저도요? 진짜 당신을 찾으세요. 복수가 아니라 선하연으로 사는 삶.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맞았어요. 저도 1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진짜 제 삶은 없었죠. 해볼게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작별일까요? 작별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이죠. 새로운 시작. 태훈이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좋네요. 태훈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지만 동시에 홀가분해 보였습니다.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저도 반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봤습니다. 일주일 후 언론은 여전히 윤성그룹 스캔들을 다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어요. 피해자 서진우 씨, 10년 만에 명예 회복, 딸의 용기가 아버지 결백 증명, 재벌 비리, 시민의 힘으로 무너뜨리다. 아버지 무덤에 갔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묘비 앞에 앉았습니다. 아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해냈어요. 아빠 결백 증명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아버지의 대답 같았어요. 이제 전 제 삶을 살 거예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가 바라셨던 것처럼 떳떳하게, 정직하게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방은 좁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들어왔어요. 휴대폰을 봤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태훈이었습니다. 잘 지내시죠? 저는 자선단체에서 공사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선택으로 하는 일이에요. 보람있네요.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응원합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복수는 끝났습니다. 윤철호는 감옥에 갔고 아버지의 명예는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뭘 해야 할까?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하시던 말씀. 나연아, 회계사는 숫자만 다루는 게 아니야. 정의를 지키는 일이지. 정의. 그게 제가 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처럼 정직하게 일하며 누군가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 다음 날 구직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여러 공고를 봤어요.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년 창업 지원센터 회계팀원 모집 지원서를 썼습니다. 제 이야기를 솔직하게 왜 이 일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일주일 후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청년 창업 지원센터에서 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사무실이었어요. 윤성그룹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되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매일 청년 창업가들을 만났어요. 꿈은 크지만 돈은 없는 열정만 가득한 사람들. 제가 하는 일은 그들의 회계를 돕는 거였습니다. 장부 정리, 세금 신고, 자금 관리, 단순한 일이었지만 의미가 있었어요. 저는 석 달 만에 팀장으로 승진했어요. 능력을 인정받았다기보다 경험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일했으니까.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벌써 11월이었습니다. 저택을 나온 지 넉 달. 참 많은 일이 있었죠.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가방을 챙기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연 씨,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태훈이었어요. 태훈 씨. 오랜만이에요. 태훈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잘 지내세요? 네, 잘 지내요. 태훈 씨는요? 저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간 있으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할 말이 있어서요. 묘한 긴장감이 들었습니다. 좋아요. 어디서 볼까요? 센터 앞 카페로 제가 갈게요. 30분 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일까요? 태훈을 보는 게 떨리다니.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태훈은 이미 와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 앉아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어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재킷, 편안한 청바지, 머리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왔어요. 제가 말하자 태훈이 일어났습니다. 나연 씨,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를 시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어떻게 지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자선재단에서 일하고 있어요. 아동복지 쪽으로.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뉴스에서 봤어요. 아, 봤어요? 태훈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요즘 인터뷰 요청이 많더라고요. 재벌이 몰라쿠 봉사한다고. 멋져요. 나연 씨보단 못하죠. 태훈이 저를 봤습니다. 청년 지원센터에서 팀장이라고 들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도연이한테 들었어요. 가끔 연락해요. 같이 일했었으니까. 아, 그렇군요. 그런데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요. 뭔데요? 이혼 서류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이혼 안 했잖아요. 맞았습니다. 혼인신고는 했지만 이혼신고는 안 했었어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잊고 있었죠. 서류를 받아 들었습니다. 차갑고 무거웠어요. 서명만 하시면 돼요. 그럼 끝나요. 펜을 들었습니다. 서명란에 이름을 쓰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왜일까요? 이혼하면 모든 게 끝나는 건데. 태훈 씨, 제가 물었습니다. 우리 결혼은 뭐였을까요? 계약이었죠. 태훈이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랬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끝은 달랐잖아요. 태훈은 저를 봤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당신은 절 도왔어요. 장부를 복사하게 해줬고 진실을 밝힐 수 있게 했죠.
그건 계약 밖의 일이었어요. 그건 태훈이 말을 멈췄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태훈은 한참 커피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이 옳았으니까요. 그것뿐이에요? 아니요. 태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당신이 좋았어요. 처음으로 진짜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뭐가요? 당신한테 마음이 생겼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계약이 아니라 진짜로. 태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연 씨,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정리할 게 많아요. 과거도, 감정도. 그럼 시간을 가져요. 저는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혼은 나중에 해요. 우리 제대로 정리하고. 언제요? 모르겠어요. 웃었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태훈도 웃었습니다. 알겠어요. 기다릴게요. 카페를 나왔습니다. 밖은 추웠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태훈이 걸어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뒷모습이 든든해 보였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달라져 있었어요. 1년 전 그 창백하고 지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밝고 단단한 얼굴이었죠. 아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대답은 없었지만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도 웃고 계실 거라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들어왔어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한 바퀴 돌아 다시 가을이 왔어요. 청년 창업지원센터는 확장됐고, 저는 여전히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평소보다 조금 일찍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아버지 기일이었거든요. 묘지로 갔습니다. 무덤 앞은 깨끗했어요. 어머니가 다녀가신 모양이었습니다. 꽃이 놓여 있었죠. 아빠, 1년 만이에요. 바빴어요. 미안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잎이 떨어졌어요. 아빠, 요즘은 아빠 이름으로 장학금도 생겼어요. 회계학과 학생들한테 주는 거요. 정직한 회계사가 되라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정직하게, 떳떳하게. 아빠처럼.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해가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연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어머니와 나윤이가 서 있었어요. 엄마, 나윤아. 언니, 나윤이가 달려왔습니다. 많이 건강해져 있었어요. 얼굴에 핏기가 돌고 걸음도 가벼웠습니다. 아빠 보러 왔어. 응. 우리도. 어머니가 옆에 앉으셨습니다. 같이 인사하자꾸나. 셋이 나란히 앉아 묘비를 봤습니다. 따뜻한 시간이었어요. 아빠, 나 이제 완전히 나았어. 다음 달부터 대학 복학해. 나윤이가 말했습니다. 잘했다. 어머니가 나윤이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엄마는요? 요즘 어떠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 좋지.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빚도 다 갚았고 이제 조그만 식당 운영하고 있어. 바쁘지만 재밌더라. 다행이다. 다 내 덕분이야.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우리 딸, 묘지를 나와 같이 저녁을 먹었습니다. 작은 한식집이었어요. 셋이 오붓하게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어요. 저는 그 빛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좋은 아침. 혼잣말을 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밝았습니다. 오전 11시, 태훈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점심 같이 먹을래요? 센터 앞 레스토랑에서요. 그래요. 12시 반까지 갈게요. 약속한 시간이 되어 센터 앞 레스토랑으로 갔어요. 태우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왔어요? 제가 인사했습니다. 나연 씨, 앉아요. 태훈이 일어나 의자를 빼줬습니다. 주문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재단 일, 센터 일, 협력 사업. 1시간이 빠르게 지났어요. 나연 씨, 뭐 하나 물어봐도 돼요? 태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요? 우리 태훈이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무엇을요? 관계요. 태훈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이번엔 계약이 아니라 진짜로. 저는 한참 그를 봤습니다.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진 사람, 진심을 배운 사람, 그리고 제 마음도 달라져 있었어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지내봐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좋아요. 태훈이 웃었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밝았어요. 같이 걸어요. 태훈이 말했습니다. 좋아요. 둘이 나란히 걸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편안했어요. 이게 시작이구나 생각했습니다. 진짜 시작.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됐습니다. 더 아름답게, 더 진실하게. 그리고 저는 이제 알았어요. 진짜 품격은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세우는 거라는 걸.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는 거라는 걸.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딸은 잘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르쳐 주신 대로 정직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이제는 행복하게.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 주인공이나 그 외 등장인물들에게 전할 말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편하게 전해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공감이 스며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 사연으로 위로가 되실 분들이 계시다면 공유해 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바람이 가는 길에 동행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늘 건강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